시간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형이고요. 실제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맞춤형을 조제해 줬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생산해 주겠죠. 내 유전자 정보와 현재 내 얼굴의 상태가 들어가면 화장품이 내 손에 쥐어진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화장품만 좀 가능한가요? 예, 화장품은 지금 법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식품도 지금 식약처라는 데서 맞춤형 식품을 만들어내는 법이 바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 법 바뀔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기계에 내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으면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쓸데없는 건강기능식품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지금 저희가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건강기능 기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유전자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낼 텐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기계를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 송파구, 강동구, 아미코진, 퍼스픽 4, 5개만 있겠지만 이 기계를 10대, 100대, 1000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아니면 세계 전역에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저렇게 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세계인들의 생각은 맞춤형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은 확실한 것은 맞춤형의 시대가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맞춤형은 우리가 제일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맞춤형의 시대가 온 것도 아직 아니고 맞춤형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근데 맞춤형 시대도 오고 우리가 제일 잘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판이 확 바뀌면 우리의 매출이 20배, 30배, 내 수입이 20배, 30배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시대 동안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와 결과지를 끊임없이 작은 미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를 확보한 자만이 큰 매출과 큰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디테일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검사한 유전자 검사자와 그들의 결과지 통계를 준비하는 자와 내가 여태까지 결과지를 만들어낸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의 이 사업의 값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엑셀에다가 비록 만들어냈지만 쫙 만들어내가지고 중성지방 불량자 딱 치면 명단을 다 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불량자만 떠요. 이미 누가 중성지방이 어떻고 누가 콜레스테롤이고 누가 혈당이 어떻고 누가 혈압이 어떤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 때마다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새로운 제품 나왔으니까 새롭게 접근하세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아미코진 퍼스픽은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완성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언제 좀 길어지는데 요즘에 또 특정 회사 얘기했을 때 ACN이라는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ACN 회사가 아마 문을 닫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그 회사가 한참 막 잘 나갔어요. 그 회사는 뭘로 잘 나갔어요? 그 회사가 전기가 민영화될 거라는 걸로 한참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는 전기가 민영화되니 우린 그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근데 결국 전기가 민영화 안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 똑같은 전철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전기가 민영화가 안 된 거하고 반대로 맞춤형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또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전장 유전자 상품이 GSIB 다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올해 말에 또 유산균 맞춤형 그 제품이 나옵니다. 유산균 맞춤형 제품은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미팅을 했는데요. 정말 또 드라마틱한 일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유전체는 우리 몸의 60억 개 유전자를 싹 검사하는 거예요. 다 검사해서 우리한테 약 7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제공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60억 개를 분석하는 회사까지는 있어요. 근데 60억 개 전자유전체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700페이지의 책자로 만들어낸 회사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전자 검사보다 유전자 결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주팔자를 풀이해 준 것처럼 그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지를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화를 잘 낼지, 그리고 내 자식이 수학을 잘할지, 내 자식이 엉덩이에 살이 찔지 팔에 살이 찔지, 내 자식이 자살이나 우울증 충동이 있을지, 내 자식이 천식에 걸릴지, 내 자식이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을지, 내 자식이 좀 웃긴 얘기지만 에이즈 환자랑 섹스를 했을 때 에이즈에 걸릴 확률 20% 안에 들어갈지, 그리고 나나 내 자식의 기원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이제 미국에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은 백인 둘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으니까 애가 히스패닉, 약간 스페인 쪽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남편이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꾸 나하고 틀린 인종이 애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유전자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대나 30대 위에 히스패닉이 있으면 우리는 전혀 백인인데도 애는 히스패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이 결과지도 보면 울산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의 유전자에는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울산, 부산은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좀 교류가 있었나 봐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되게 클리노스 박사님 특이하다고 얘기하는데 2,300만 분의 한 명당 하나씩 나오는 아랍인 유전자가 제 몸속에서 2개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외갓집을 좀 이렇게 역수를 해보니까 아랍 그 대사가 손주더라고요. 저는 탈레반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전자는 우리한테 그런 겁니다. 이건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항산화. 항산화 얘기를 오늘 조금 할 텐데요. 굉장히 욕심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건강 얘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적으로 성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뭐였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돈 잘 버는 방법. 세 번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돈 잘 버는 방법이나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나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을 누구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으면 나는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고, 내가 그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앉아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깨닫고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그것을 배워보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물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것을 세 가지를 부모님한테 배워봐야 되는데 내 자식을 앉혀놓고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전체 부모의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 즉 건강하게 사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되물림하는 집안 5%와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집안 5%가 되물림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도 너무 못 배워봤어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한테 물어봤죠. 왜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가르쳐줘서 엄마?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의 정말 정확하고 그 명쾌한 답이 있었죠. 뭐예요? 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미커즈 퍼스피크 공동체는 나는 못 배워봤어도 내 자식 정도한테는 가르쳐줄 수 있는 집안이 되자. 이것이 또 우리의 가장 형이상학적이지만 목표이기도 합니다. 보통 돈을 봤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내 자식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로 접근하지 않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 또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몸에 가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이러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부자 얘기는 아니고 건강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 생각하는 순간 건강의 길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선천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 원인을 그래도 고민했던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 그런 거예요. 보통 몸이 차가운 동양 사람의 70%가 몸이 차갑죠. 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과일, 열대 과일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채소 중에서 잎채소입니다. 음인들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몸에 열을 북돋아주는 뿌리 채소, 당근, 무, 마늘, 양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배추김치와 총각무가 올라오면 총각무는 음인한테, 배추김치는 양인한테 먹이려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몸을 차갑게 하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서양 사람, 몸을 떨어뜨려야지 건강해지는 서양 사람에 좋고 몸에 열을 올리게 하면 건강해지는 동양 사람들한테는 소고기가 좋은 거예요. 술은 맥주가 몸을 차갑게 하고 소주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맥주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니 해도 소주에 개고기나 소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지내는 거죠. 세계 10대 과일 안에 바나나가 들어가지만 동양의 대체의학자들은 먹지 말아야 될 과일에 바나나를 집었습니다. 열대 과일, 여러분들 막 산에 올라가서 더운 지방 사람들이 바나나 하나 먹고 집에서 자려고 할 때 열이 올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네, 열대 과일은 몸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생선 중에서 등푸른 생선, 빨간 속살에서 연어, 참치, 고등어 이런 거는 몸의 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기 나온 크릴새우나 오메가3 이런 거 아주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우럭, 참치, 조기 같은 흰 속살 생선을 먹었어야 돼요. 내 자식이 호랑이면 풀을 먹여야 되고요. 고기를 먹여야 되고 내 자식이 소면 고기를 먹였어야죠. 근데 풀이 좋다고 해서 내 자식이 호랑이인데 풀을 계속 먹이면 내 자식 죽습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카페인 대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인은 뭐예요? 빨갛게 생긴 콩처럼 생겼습니다. 팥 같은 거죠. 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울 때 먹는 팥빙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래서 커피는 더운 지방 사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먹던 차였어요. 근데 한국도 커피 계속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걸린다고 얼마나 많이 대체학들이 주장했습니까?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믿어요. 왜? DNA를 다 해결합니다. 인간을 4가지 사상체질이나 8가지 팔체질로 나누는 게 아니라 60억 가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상태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 원인 DNA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DNA라는 도구는 우리에게 건강과 재정을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만큼 이 세상의 DNA의 시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인 것까지 접근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 후천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될 텐데요. 후천적인 원인. 어쨌든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인 원인이나 후천적인 원인이 내 뭘 공격해요?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는 것을 내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50년, 40년, 여기 30년 산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내 몸에 대한 이해 첫 번째 뭐예요? 내 몸은 너무나 간단하게 피와 살로 돼 있다. 피와 살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실히 접근해야 될 것은 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분위기도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내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피가 나빠지는 원인. 피가 나빠지면 피의 자양분인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이상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피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있다. 내 몸은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피를 만들 때 입에 뭘 집어넣으면 국물은 피가 되고 찌꺼기는 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똥을 구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화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 팔다리가 잘려도 피 만드는 공장만 있으면 우리 죽지 않아요. 하지만 팔다리가 멀쩡해도 피 만드는 공장이 터지면 우리 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자식의 몸도 피를 만드는 공장이고 나의 몸도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는, 즉 피가 나빠지는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피가 나빠지는 원인 첫 번째 뭐예요? 음식을 막 먹어서 그럽니다. 피를 만드는 가장 주 원료인 것은 음식이죠. 음식을 왜 먹을까요? 피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피를 만드는 피를 만드는 이유 말고는 없나요? 예, 거의 없어요. 입에다 뭘 집어넣으면 그 국물이 돼가지고 짜서 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 가장 나쁜 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피에 가장 나쁜 음식 뭐예요? 여기 신규분들 중에서 피에 가장 나쁜 음식 맞춰봐.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소리 들어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피에 가장 나쁜 음식이 네, 하여튼 지금 가족이 아닌데 이분들 상품권을 제가 좀 걸겠습니다. 네, 피에 가장 나쁜 음식. 튀김. 튀김? 네, 그거는 튀김류들. 콜라. 콜라. 이따 사장님한테 제가 이따 하나 드릴게요. 피에 가장 나쁜 음식은 피를 굳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피를 굳게 만드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굳는 지방이죠. 모두 튀김 말씀도 하셨는데 굳는 지방, 피에서 굳게 할 수 있는 지방질들 뭐예요? 소기름, 돼지기름, 닭기름, 오리기름 순으로 굳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리고기가 소고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소기름이에요. 빨리 굳습니다. 몸에서. 소는 괜찮은데 소는 한 38도 정도 돼요. 근데 38도에서 안 굳는 기름이 36.5도에 오니까 잘 굳는 거예요. 오히려 오리는 체온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36.5도 오면 잘 안 굳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피에 가장 안 좋은 건 굳는 기름이에요. 굳는 기름. 그러면 반대로 피에 제일 좋은 기름은 피에 제일 좋은 음식은 뭘까요? 네, 신규분들만 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피에 제일 좋은 음식. 예, 네. 피를 묽게 하는 음식. 묽게 하는 음식.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 야채. 미역. 미역 야채야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야. 예. 어? 참기름. 참기름일 수도 있지. 거의 왔어. 대답은 맞아. 들기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가 없는데 제가 만든 단어라 안 굳는 기름입니다. 굳는 기름이 제일 나쁘니까 안 굳는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굳는 기름, 까놀라유, 해바라기슈, 들기름, 참기름, 오메가3, 오메가6는 절대 굳지 않아요. 피가 피에다 굳으면 우리가 경자를 붙입니다. 뇌에서 굳으면 뇌경색, 동맥에서 굳으면 동맥경화,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간에서도 간경화. 다 굳는 기름 때문에요. 근데 안 굳는 기름을 먹으면 절대 안 굳어요. 피에서도 안 굳으니까 미끌미끌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러고 세포에서도 안 굳으니까 세포는 원래 동그랗게 생겼어요. 겉에는 인지질에서 기름막이고요. 안에는 물로 돼 있는데 이 기름막이 굳는 기름 많이 먹은 사람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들어와도 문을 못 열어주니까 그 당이 세포로 못 들어오고 오줌으로 빠지면서 당뇨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굳는 기름을 먹으면 말랑말랑해서 똑똑 인슐린이 들으면 똑 이러서 당을 쏙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오줌에 당이 별로 없어서 당뇨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굳는 기름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암에 걸리면 거기부터 끊는 겁니다. 안 굳는 기름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죠. 오메가3, 뭐 감마리로렌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는 기름하고 안 굳는 기름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 기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삭바삭해지는 기름. 바삭바삭해지는 기름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바삭바삭해지죠. 내 몸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와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삭바삭한 기름을 먹으면 내 몸이 바삭바삭해져요.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 튀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피에 가장 나쁜 것은 튀김입니다. 그래서 술보다도 훨씬 해로운 게 튀김이에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한 명은 술을 먹고 하나는 튀김을 먹고 있으면 오히려 술을 먹는 애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피에 가장 안 좋은 건 음식 중에서 아주 나쁜 음식이 피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피를 만드는 원료 이제 음식 말고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그렇죠, 물. 세 번째는 피를 만드는 세 번째 원료인 공기. 그래서 이 음식과 물과 공기를 좋은 거를 먹으면 피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마시면 절대 피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쁜 걸 먹는데도 그 피가 1000배나 나쁘게 스스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스트레스,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이 파트는 뭐냐면 내 자식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 되기라는 파트일 텐데요.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를 나도 안 받고 내 자식도 안 받게 해야 돼요. 일단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교 안 보내고 직장 안 보내고 결혼 안 시키면 그나마 스트레스 안 받아요. 특히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를 스트레스 4가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기 암을 고쳤네, 혈압을 고쳤네, 혈당을 고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건강이 나빠지는, 즉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완전히 찾아가고 살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연이다 살면서 2명, 3명 사는 거 봤어요? 왜? 꼭 혼자 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4번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를 안 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나는 자연이다가 되고 싶으면 우리한테 무슨 함정이 있어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월 1,000원 벌어야 되는 또 부자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피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걸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저런 것을 하더라도 저것들이 내 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즉 산화되지 못하도록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대항하는 힘을 우리는 대항산화라고 했다가 대자를 빼가지고 지금은 항산화라고 그러고요. 지금 그런 항산화가 있는 힘을 항산화력이라고 해요. 그럼 항산화력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항산화제를 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산화제. 그래서 인간이 막연하게 느끼는 거지만 항산화제, 뭐요? 야채나 과일 껍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엄마, 나 야채하고 과일 껍질 나는 맛없어가지고 안 먹으려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몰라! 좋다니까 먹어. 이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 좋은데 너는 그걸 받고 살아야 되면 그것이 너의 피를 공격한대. 그래서 피가 산화된다는 건데, 산화된 피가 딱딱해진다는 얘기인데, 너가 그것을 산화되지 않게끔 힘을 가지려면 그나마
야채 과일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평생 야채 과일 많이 먹어서 너 피 절대 딱딱해지면 안 돼. 세포까지 딱딱해지면 당뇨고 암이라는 것까지 되는 거야. 알았지? 한 20초만 얘기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1970년도에 먹은 사과 하나가 지금은 74개를 먹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지력이나 사과의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피가 온전해서 세포까지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항산화제에 대한 고민을 인류가 한 겁니다. 아미코젠이 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이 세상에 식품 영양학과나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왔다, UCLA 나왔다, 캠브리지를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베이징대를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동경대를 나온 그 식품 영양학자들이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때까지 매일 앉아서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를 산화되지 않게끔 할까? 피가 좋아지게끔 할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지금 야채 과일은 하루에 크게 10접시 이상을 먹어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세븐데이즈 이 한 판이요, 야채 과일 크게 3접시, 4접시를 먹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토마토 말씀하시는데 토마토에 니코펜이라는 거 있죠? 라이코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 알에 토마토 20개 분량의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장사하려고 꼭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 한 판을 먹는 게 첫 번째 편해요. 두 번째 쌉니다. 세 번째 효과적이에요. 이 한 판, 특히 세븐데이즈 한 판은 첫 번째 키토산은 뭐예요? 인류가 키토산을 왜 집중했을까요? 키토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엄마 비타민C 왜 먹으라고 그래? 나 그냥 먹기 싫어. 몰라, 좋다니까 먹어. 이런 거 하고 비타민C란 말이야, 기본적인 항산화제제. 너 피가 붓거나 특히 비타민C가 없으면 비타민C 결핍증에 걸리니까 비타민C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엄마랑 레몬아 꼭 먹자.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 자식한테. 제가 지금 이 얘기는 1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 전. 근데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붓는 지방이었어요. 붓는 지방. 내 몸에서 피에서 붓거나 세포에서 붓는 문제가 되는 것. 질병은 똑같습니다. 근데 피병이 왜 생겨요? 피병이 왜 생겨요? 여러분 유전자 보면요,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이 빨갛게 나온 사람들은 피병에서 못 견디고 피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파라면요, 세포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좀 빨간 사람은 요절 유전자, 약간 단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라면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살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굳는 지방을 굳게끔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박사들, 아까 그 19년 이상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야, 인간의 몸속에서 굳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빼주는 거야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키토산이라는 거예요. 키토산은 몸 안에 있는 굳는 지방이나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가장 흡착해서 잘 빼주는 원료라고 세계에서 동의돼서 아미코젠도 키토산 공장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굳는 지방을 없애준다 이거죠. 두 번째, 큐자임이라는 거죠. 큐자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를 만드는 공장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피를 잘 돌려야 됩니다. 피를 만들고 나서 잘 돌려서 세포들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겠죠. 피를 돌리는 것을 혈액순환이라고 그러는데 내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5,000 km, 약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어요. 이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125,000 km 1분에 몇 번씩 피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심장이죠. 인간의 심장은 30억 번 정도 뜁니다. 그래서 내가 총진질 때 딱 됐는데 심장이 나는 1분에 한 80번 이상 뛴다. 솔직히 30억 번을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심장이 푸시 푸시 푸시
1분에 한 60번 정도 뛴다. 그러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쥐는 1분에 300번 뛰면서 2년 반을 살고요. 거북이는 많이 뛰어도 1분에 2번 이상 안 뛰어요. 500년씩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식품 영양학자들, 그 전문가들이 인간의 심장을 힘있게 천천히 뛰게끔 하는데 필요한 원료가 뭔지를 연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예요? 코엔자민 Q10 들어보셨죠? 네. 그걸 만드는 코엔자민 Q10만큼이 인간의 심장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엔자민 Q10 지금 20년째 먹고 있습니다. 제 심장 나이 올해 제가 49인데 심장 나이 30이 넘질 않아요. 청진이 딱 되면 제 심장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데 제 친구 딱 불러다가 해보면 이렇게 돼요. 걔 심장 나이 70, 저 28. 나이는 똑같은 50이지만 나는 28, 걔 심장 나이는 70이에요. 사람들이 코엔자민 Q10 이런 걸 왜 먹으려는지를 디믹스, 내장 지방만 골라 태워준다. 토니큐, 피를 만드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한 간을 도와준다. 이 한 판은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나서 세븐데이즈 두 번째 파이버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피를 만드는 공장을 청소를 해줘요. 피 만드는 공장이 청소되면 혈관은 당연히 청소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원인을 제거하고 공장을 싹 청소를 해줬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뭐예요? 피를 만드는 원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데인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가 내 몸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차 2대를 집어넣습니다. 효소하고 유산균이다. 이거를 7일 동안 21끼를 하면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한 3년 정도 들어갔다 나온 몸에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븐데이즈에 열광하는 겁니다. 세븐데이즈는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런 부수적인 원인도 있지만, 부수적인 결과도 있지만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하고 피를 잘 만드는 나의 몸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가 나빠지는 원인, 바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해준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유전자만큼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입의 시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것을 우리도 준비 중이고 이 세상도 준비 중입니다. 그때 우리 후천적인 이 세븐데이즈나 이 파트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늙지 않는 것에 접근하는 겁니다. 늙는 것은 이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텐데요. 늙는 것은 첫 번째, 젊은 사람처럼 에너지를 유지한다. 두 번째, 내 몸에 내 얼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형체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지면요, 힘만 꼭 있는 게 아니라 심장도 덜 움직이고 허파도 덜 움직이고 콩팥도 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효소, 엔자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이 빠지면 그냥 우리 늙어서 죽었는데 지금은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간의 몸에 에너지를 다시 집어넣어주는 것의 1위 업체가 바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소로 1조짜리 상장업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효소를 먹는 일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이제 형체를 보는 거예요. 형체. 심장의 형체, 허파의 형체, 모든 내장기관의 형체의 주성분은 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뭐라는 거예요? 콜라겐인데 20대는 100을 갖고 있는데 80대니까 20밖에 없어. 그러면 80%만큼 찌그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찌그러지는 상태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80%를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형체와 에너지, 즉 효소 콜라겐에 집중하셨는데, 콜라겐은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제가 항상 세계에서 2등이다. 1등 업체는 그 DP 콜라겐이라고 해서 여러분 에버 콜라겐이 있죠. 거기인데 그건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많습니다.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제리에 들어오는 우리가 세계에서 2위예요. 그래서 효소 콜라겐, 항노화 우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타도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죠. 네.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은
조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이제 깜짝 놀랄 것은 내년에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아미코젠 퍼스픽의 2차 성장에 대한 우리 도구에 대한 2차 성장이 어제부로 정말 너무 즐겁게 우리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또 수십억을 또 아미코젠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한 것은 바로 애완동물 유전자 맞춤형 사료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만 있으시면 돼요. 어쨌든 맞춤형의 판으로 세계는 뒤집힐 거고 그 뒤집히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후천적인 분야로 수입을 창출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판이 열리는 순간 내 유전자 데이터 확보한 양만큼 나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결과지에 대한 중요성은 반드시 활용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제 5분 후원수당 보상제도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후원수당 보상제도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 많이 도와주면 수당이 보상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도와주면 수당이 보상된다. 그래서 많이 도와줄수록 돈 버는 것이 후원수당 보상제도의 참 뜻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저는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앞서 말한 회사의 신뢰성이나 제품이나 마케팅의 우수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활용하는 방법, 즉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는 방법만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지금은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능력의 시대에 왔고, 그 다수의 능력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다수가 무엇을 하는지와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확립하는 일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 인류 역사상에는 공동체를 많이 모으는 방법이 이미 검증된 집단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미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가장 많이 확보한 집단, 그 집단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기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단이 했던 것처럼만 따라하면 공동체 확립하는 것을 무조건 성공하고 우리는 수익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기독교 집단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한 회사가 여러분이 아는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해야 될 텐데요.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하게 기독교 집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역 예배와 본 예배를 연속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초대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하면 저 같은 대표이사가 떠들고 나면 우리가 애프터라는 걸 하면서 결정이라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아니면 제품을 잘 먹는지 사업을 잘하는지 후속 관리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 집단이 지금처럼 활성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하려면 첫 번째, 초대의 명단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겹지만 명단 작성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명단 작성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리더나 회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초대의 두 번째 중요한 게 초대의 도구인데, 다른 회사처럼 지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좋다고 해서 우리 못 모입니다. 유전자 결과지로 반드시 모이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장소에 초대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초대하는 장소가 내가 돈 버는 장소예요. 근데 초대하는 장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초대 장소는 돈 안 들이는 초대 장소예요. 돈 들이는 초대 장소는 내가 부담스럽고 스폰서가 부담스러워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싸고 돈 안 드는 초대 장소를 많이 만드는 일이 내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길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아메이가 성공했듯이 가장 돈을 안 들고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만들 수 있는 초대 장소가 바로 홈파티라는 초대 장소. 그리고
이제 지역 세미나인데 이거는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4번에서 8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4번에서 8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데이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돈 버는 장소는 될 수가 없어요. 특히 1박 2일은 더 그럽니다. 원데이나 1박 2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여기는 송일화 사님 같은 분은 여기서 돈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주관하지 않는 행사는 내가 수입이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주관하는 돈 안 들이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홈파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회사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5가지가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돈을 번다 이 얘기는 시스템은 내가 주관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이런 거는 스폰서한테 쫄라서 리더한테 쫄라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성공한다는 방법은 초대하는 방법이나 작은 미팅하는 방법, 즉 그것을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가 있긴 한데 어쨌든 회사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제품 그리고 시스템 이 4가지 정도를 저희가 한번 쭉 본 거고요. 좋은 회사를 선택했고 선택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돈 벌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홈파티부터 결정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내가 돈 벌 장소를 원데이나 1박 2일에 결정한 것은 좀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온 것이 어제 장기간의 아미코젠 또 신박사님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정말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맞춤형 회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게 있잖아요.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생겼고 너무나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형 유산균이나 또 애완동물이나 지금 진행하는 여러 것들 맞춤형 기계나 이런 것들이 완성화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면 우리의 수입이나 우리의 결과물들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 시장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작은 미팅을 통해서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조금 제가 오버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